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앉으신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자꾸 조급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은퇴를 했는데 오히려 더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라는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도는 현실. 젊은 시절만큼 빠르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자신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종의 기원을 쓴 위대한 과학자. 많은 분들이 이름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의 삶의 속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윈은 누구보다 느렸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누구보다 깊고 선명한 발자국을 인류의 역사에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윈의 삶에서 길어올린 세 가지 지혜를 통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느리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찰스 다윈이 영국 해군 측량선 비그로에 올라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험한 것은 22살 때의 일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 박물학자였던 그는 그곳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섬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 새들이었습니다. 같은 새인데 왜 섬마다 다를까? 그 작은 의문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겼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아주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윈은 그 의문의 답을 이미 30대 초반에 머릿속에서 완성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론의 핵심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다윈은 요즘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따개비를 연구했습니다. 지렁이를 관찰했습니다. 정원을 거닐며 메모를 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렇게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859년 그의 나이 50살, 드디어 종의 기원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판 첫날 매진. 이후 인류의 세계관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은 그 책은 20년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어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오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멋진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벌써 저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조급해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다윈의 삶이 조용히 답해줍니다. 서두르지 마라.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을 꺼내지 마라. 느린 것이 얕은 것이 아니다. 깊이 뿌리 내리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땅속 깊이 내려가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센 폭풍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뿌리의 힘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리다고 느끼는 그 시간이 실은 당신의 뿌리가 가장 깊이 내려가고 있는 소중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지혜. 한계가 오히려 당신을 깊게 만든다.
다윈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지독한 질병입니다. 비글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부터 다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구역질, 극심한 두통,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 어떤 날은 하루에 고작 2~3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학술 모임에도 잘 나가지 못했고 화려한 사교계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는 런던의 번화한 지식인 사회 대신 조용한 시골 마을 다운하우스의 작은 집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봤을 것입니다. 저렇게 아프니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겠어? 어쩌면 그 자신도 어떤 날 밤에는 스스로를 안타깝게 바라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한계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밖을 쏘다닐 수 없었기에 눈앞의 것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기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기에 천천히 그리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운하우스의 정원을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항상 같은 길을, 항상 같은 속도로. 그 소박한 산책로는 훗날 사색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들이 그 조용한 길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명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질 겁니다. 무릎이 시리고 눈이 침침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밤을 새워 무언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삶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한계가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넓게 살았다면 이제는 깊게 살 때입니다. 많은 것을 빠르게 하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제대로 음미하는 삶으로 그 전환이 오히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조용한 일상이 공허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고요함을 빈자리로 보진 마세요. 그것은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게 된 다운하우스의 정원입니다. 세 번째 지혜, 꾸준함은 재능을, 나이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긴다. 다윈이 세상을 바꾼 것은 천재적인 번뜩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빠르지도 특별히 영리하지도 않다. 실제로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딱히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비그로 항해 제안을 받았을 때도 아버지는 반대했고 다윈 본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찰하고 기록하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했습니다. 아픈 날에도 침대 위에서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달이 쌓이고 해가 쌓였습니다. 다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이 말은 비단 생물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자는 젊었을 때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느려도 멈추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한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스스로를 막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것은
50살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그 책은 인생의 딱 절반을 살아온 시점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일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진짜 경쟁 상대는 옆집 사람도 SNS 속의 누군가도 아닌 오직 어제의 당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단 한 페이지를 더 읽었다면, 단 10분을 더 걸었다면, 단 한 줄을 더 쓰셨다면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찰스 다윈은 1882년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가장 위대한 인물에게만 허락하는 영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뉴턴의 묘비 바로 곁으로 말이죠. 평생을 아프고 느리고 조용히 살았던 그 사람이. 그의 묘비 앞에 선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더라도,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다윈의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빠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당신을 바라보며 이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나는 지금 내 속도로 제대로 가고 있다. 당신의 20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윈이 그랬듯 당신의 가장 깊고 단단한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 앞에 나올 것입니다. 느리게 가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